자, 그래서 미분법은 다시 이렇게 복습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도함수 강의는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도함수 부분 강의는 동영상 업로드 문제로 네, 그 저번 것을 대신 보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접선의 방정식을 나갈 테니까 그 부분부터 공부하시고, 만약에 미분 아직 공부 안 하신 분은 빨리 돌아오셔서 미분법부터 먼저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가자. 접선의 방정식. 여기 있다. 최대한 이제 여기에는 예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용은 그냥 뭐 칠판에서 서술하는 걸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공부를 하실 테니까 최대한 예시는 요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달에서 뭘 공부하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그 바이블 포커스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130페이지죠. 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은 일단 대표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두 번째 케이스,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세 번째 케이스, 곡선 밖에 있는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죠. 접선의 방정식은 늘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로 구분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원방에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방에서도 이제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다음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 셋 중에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값 정리 뭐 하면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지금 읽어봐도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굳이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당연해요. 이거 내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주지 않았어?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 이야기할 때 롤의 정리가 뭐라고 했지? 자, 봐봐. 얘랑 함수값이 똑같아. 그 다음 얘네 둘이 이어져 있어. 그 다음 그 모든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선 위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울렁울렁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동산이 그려져 있든 일직선이 그려져 있든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한 것이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롤의 정리였어요. 평균값의 정리. 이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역시 이 두 점을 잇는 부드러운 곡선이 그려져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 두 점을 이은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적어도 하나 그릴 수 있다.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이 두 점을 이은 직선과 평행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것을 미분계수로 갖는 C가 이 두 점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얘기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얘를 공부하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대신 이제 얘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그때 사이값 정리했었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요거 하나만 잘 공부하시면 끝납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F'A라고 했었던 것 뭐라고 불렀었죠? 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 다음 기하학적인 의미로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때 기울기가 반드시 F'A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 그림을 최대한 내가 좀 이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A, FA가 뭐 이 정도쯤에 찍혀 있네요. 자, 여기서 접선 그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네. 자, 이 점이 A, FA라고 합니다. A, FA요. 당연히 이건 주어지겠죠. fx가 뭔지도 알고 우리가 이 점이 어떤 점인지도 알 거예요. 뭐 설마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매일 해놓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겠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정보들은 주겠지. fx도 줄 것이고 이 a가 어떤 점인지도 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현재 알고 있는 것이
A, FA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점이 어딘지. 근데 우리가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정보만 있으면 됐었어. 첫 번째가 뭐였지? 지나는 점, 그치? 두 번째가 뭐야? 점만 주어져 있으면 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야? 뭐가 있어야 돼 또?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기울기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나는 점과 기울기 이 두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반드시 그 직선 하나를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지나는 점 내가 알고 있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만 더 알면 돼? 기울기만 더 알면 돼.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만 알면 돼. 즉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더 추가로 알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 내가 몰라?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f 프라임 a 끝. 자, 그러면은 y는 자,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m 괄호 x-a 플러스 b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y는 자, 기울기가 뭐예요? f 프라임 a 그다음 지나는 점이 뭡니까? a, fa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너무 당연하잖아요.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y는 x제곱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함수죠. 그때 2,4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접선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는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값을 알고 있습니다. A랑 FA가 뭔지 알고 있다는 거야. 2랑 4인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F'A만 알면 되는 거야. 2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도대체 얼마인지 우리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즉 뭐만 알면 돼? F'E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도함수 다 공부했잖아? 이거 미분하는 방법 아시죠? 자, x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걸 y'이라고도 써요. 자,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2x가 됩니다. 자, 그럼 이 2x라는 것은 각각의 지점들에서의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갖고 있는 함수, 즉 도함수니까 우리는 이 2x에다가 뭐를?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4예요. 오케이, 너 기울기는 4구나. y는 4 괄호 x-2 플러스 4. 끝! 어때? 너무 쉽죠? 응, 그래. 뭐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만한 거냐? 솔직히 얘는 좀 자존심 상한다, 그치? 그래서 접점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매우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야. 이번에 y는 x제곱 플러스 2x를 한번 해볼까? 자, 이때 기울기가 6이 되도록 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y는 x제곱 플러스 2x에서 기울기가 6이 된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 뭐 하나가 있을지 여러 개가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냥 있는 거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기울기가 6인 그래프는 일단 여기서 하나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도대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한다는 건가?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는 것은 이 친구를 내가 예를 들어 A, FA라고 할 때 그 A, FA란 이 친구 하나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은 이 A라는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A라는 곳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A라는 곳에서의 미분계수, 즉 F'A라는 것이 6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F'A가 6이 되도록 하는 그 A를 내가 적발해주기만 하면 되겠네? 오케이, 끝났어. 그러면. 자, 얘를 일단 뭐부터 하겠어 그러면? 미분부터 하겠죠. I'은 2x 플러스 2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2x 플러스 2가 되는 2x 플러스 2가 6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바로 2였던 거죠. 아하! a는 2였구나. 2, 자, 요 내친구에 구해봅시다. 2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8이네요. 2,8에서의 접선이었던 거구나. 그럼 뭐야? y는 기울기가 얼마였죠?
6 바로 x-2 더하기 8. 끝! 너무 쉽죠? 그쵸? 이렇게 두 번째 것까지 진짜 쉬워. 그래서 우리가 접점이 주어져 있다? 그럼 당연히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지난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접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직선을 하나 결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니까?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지나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기울기.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것까지 혹시 질문? 없죠?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거 갑니다. 이번엔 곡선 밖에 있는 점이에요. 좀 함수를 쉽게 갈게. y는 x제곱. 일단 이 곡선 밖에 있는 점이어야 되니까 뭐 1,1이나 2,4나 이런 것들 말고 몇 콤마 몇을 해볼까? 2,1 해볼까? 2,1? 2,1이라는 곳에서의 에서 그은 접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에서 그은 접선? 뭘까? 일단 y는 x제곱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것이고요. 좀 너무 그림이 성의가 없다. 미안해. 반성했어 지금. 약간 내 얼굴형 같은데요? 자, 여기가 이제 0,0일 것이고요. 2,1이라는 것은 뭐 여기 요 정도가 이제 2,4 한 요 정도 2,4라고 한다면 2,1 요 정도쯤으로 찍을까? 네.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접점이 되는 그 케이스 하나랑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가 접점이 되는 케이스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좋아. 자, 우리는 지금 이 빨간색 직선 두 개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게 목적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두 상황보다는 조금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 이 빨간색 방정식은요. 여기가 지금 아까 2,1이라고 했잖아? 뭐는 내가 알고 있어? 뭐는 알고 있죠? 지난 점은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뭐만 더 알면 돼? 기울기를 알면 돼. 지난 점을 알고 있는데 기울기를 알면은 끝나는 문제야. 그치? 나는 빨간색 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대표적으로 처음에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2,1이라고? 그럼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겠네.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뭐 관련이 있어요? 평행하니? 평행이라고 보이는 것 자체가 이게 눈이 좀 그쵸? 네, 더 이상 험한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2에서의 미분계수를 왜 구하고 싶냐고. 이게 도대체 이걸 알아서 뭐 어디다 쓰게 이거? 어디 뭐 가서 엿 바꿔 먹게? 아니 이거 뭐로 구해요 이거? 우리는 지금 빨간색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방법이 지금 2에서의 미분계수를 왜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친구들이 1번 유형을 그냥 외워서 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1번 유형할 때 어떻게 했어요? 2,1 나왔고 2에서의 미분계수 해가지고 이제 F' 구해가지고 뭐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딱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F'E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우린 초록색 관심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이 직선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기울기로 갖고 있는 2,1이 지나는 이 직선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린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분명히 이 빨간색 점은 아까 전에 우리가 나타냈었던 것처럼 A, FA라고 나타내질 수 있었을 거야. 정확하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A, A 제곱이었겠죠. y는 x제곱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행동은 딱 이겁니다. A, A 제곱, 이제 FA 안 쓸게요. A, A 제곱이라는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하나 구합니다. a, fa에서 왜 이래 그 a, a 제곱에서 접선의 방정식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자 a에서의 미분계수는 뭡니까? 저거 미분했을 때 y 프라임은 2x니까 당연히 a에서의 미분계수는 2a. 그래서 y는 2a 괄호 x-a 플러스 a 제곱이라는 a, fa 즉 a, a 제곱이라는 그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a가 어딘데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요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점 a 말이야. 그냥 그 점에서의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일반화시킨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많고 많은 그 접선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녀석처럼 요 2,1을 지나는 접선이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두 놈을 찾아내고 싶다 이거야. 이 수많은 a 제곱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들 중에서 하필이면 2,1을 지나는 그 a 그놈들을 찾고 싶다 이거지. 즉 여기에다가 무엇을? 네, a, a 제곱을 대입을 해서 무슨 소리야? 잠깐만, 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미안해. 2,1이죠. 자, 네, 지금 정신없이 말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했나 순간 막 멍때렸어. 네, 미안. 대국민사과. 아이씨, 가만히 좀 있어. 자, 대국민사. 일단 이렇게 서서 이제 옆으로 나오지.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있다가 자. 대국민사과 연습. 네, 미안합니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2, 몇을 지나는 아이를 족발해야 되는 거야. 2,1을 지나는 아이를 족발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까 좀 시무룩했구나. 자, 1은 2a 괄호 2-a 플러스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아내면 바로 그 a가 이 두 녀석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찾아보자 한번. 자, 1은 4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제곱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이 계산을 짝짝짝짝 해보시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만들었더니 이 a가 이제 근이 좀 지랄맞게 나오긴 했지만 네. 여기서 나오는 그 두 개의 근이 결국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얘랑 얘를 알아냈다? 이 a랑 이 a를 알아냈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정보를 알고 있는지 봐봐. 지나는 점 알고 있죠? 그 a라는 것 구해냈잖아? 그럼 그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알아낼 수 있죠? 끝났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완성,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서 a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요 녀석에다가 a의 자리에다가 그걸 집어넣어 주시면 바로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서 a를 구해내게 된다면 여기에다 바로 대입을 하든 아니면 다시 내가 이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구할 수 있고 이걸 지나고 있으니까 바로 해결해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쉽게 갈 수도 있다. 즉 이 점과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점과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것이냐 그건 너희들이 취사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목적이 뭐다? 2,1을 지나는 그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이 2,1을 지나는 그 a를 적발하겠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유형의 핵심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풉시다. 이거는 너무 좀 그 해가 이상하니까 좀 해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 대상을 한번 좀 우리가 찾아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가 세 번째 케이스니까 네, 133페이지 이그젠플 나온 거 있죠? 오케이. 자, 0,2에서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똑같은 방법 쓸 거예요. 똑같은 방법. 뭐라고? 똑같은 방법 쓴다고.
자, 0,2에서 어디에 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에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자, 일단 그림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거 참좀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까 그 그림처럼 그냥 상상해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요 점에서 내가 접선 그릴 때는 뭐 이 친구랑 요 친구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 그치? 여기 이제 뭐 0,2라고 하겠고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A를 적발하고 싶다라는 게 내 주된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A라는 점에서의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죠? y는 f 프라임 a 바로 x-a 플러스 fa라고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그걸 접목시키고 싶다면 y 프라임 먼저 3x제곱 마이너스 2라고 구해주셔야 되겠고요. A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오늘 왜 이러나? 자,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a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3a제곱 마이너스 2 괄호 x-a 플러스 fa가 뭐야? x세제곱 그럼 a세제곱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임의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임의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들 중에서 하필이면 누구랑 누구를 구하고 싶다? 어떤 점을 지나는? 0,2를 지나는 요 a랑 요 a를 척발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식에다가 뭘 해줍니까? 네, 그래요. a, fa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0,1을 대입을 해주셔야 이게 성공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 a를 내가 적발하고 싶은 거니까. 하필이면 이 점을 지나는 그 a를 적발하고 싶다는 거니까. 그래서 2는 3a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0 집어넣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 곱해주시고요.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 있어요. 2는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쫙쫙 계산해 주시면은 2a 세제곱은 마이너스 2네요. 그러니까 a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번만 나왔었나 보다. 그치? 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린 잘 모르니까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구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쵸?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서 구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내가 확정 지었으니까 기울기랑 이 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 봅시다. 마이너스 1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요? y는 1, 그쵸? 네, 1 곱하기 하니까 이제 그냥 쓸게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더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니까 플러스 1이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또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가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 1.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 얼마입니까? 미분계수 얼마예요? 대입해봐. 1이죠, 그쵸? 따라서 이제 y는 1 괄호 x 마이너스 0 플러스 2 하니까 이제 y는 x 플러스 2. 역시 이 정보를 가지고도 내가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 확인 완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선생님, 저는 이거 이미 구했으니까 일단 대입하는 게 편한데요? 그러세요. 선생님, 저는 0,2를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세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임의의 A라는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하필이면 이 녀석을 지나는 I를 찾고 싶다.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필이면 이 녀석을 지나는 저 A를 찾고 싶다. 오케이? 끝이야. 자, 그래서 내가 잠깐 일시정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있는 개념콕과 예제 문제를 좀 한번 빠르게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다 해봤자 10분 정도쯤도 안 걸릴 거니까 10분, 15분 정도쯤도 안 걸릴 거니까 요것만 풀어보시고 어디까지 해볼 거냐면 예제 3번까지만 해보십시오. 예제 3번까지만. 네, 일시정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페이지요. 자, 우리가 이제 론의 정리 아까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론의 정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뭐였죠? 두 개의 A랑 B라고 할게요.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걸까? 같은 높이에 위치해 있는 거죠. 결국 그 두 개의 점이 A, FA, B, FB 같은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개 점을 연결시키는 부드러운 곡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봤을 때 여기서 자, 이 두 개의 점을 이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렇지?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이 두 개의 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그 직선은 기울기가 0이야. 이렇게 x축과 평행하는 그 나라는 그 직선 기울기가 0이죠. 그 0이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혹은 그 두 점에 있는 직선과 평행한 그 직선이 적어도 얘랑 얘 사이에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거. 초록색으로 표시해볼까? 아이씨 안 나와. 지금 두 개가 존재하죠. 그렇죠? 다른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때요? 여전히 존재하죠. 이렇게 하나. 그쵸? 즉 이러면 어때요? 아이 졸라게 많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해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저 이렇게 평평하게 그으면 하나도 없는데요? 매 순간이 다 접선이 무수히 많죠.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점을 이은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점이 최소한 얘네 둘 사이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게 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FA랑 FB랑 서로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요. 그 다음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할 때 그 A랑 B 사이에 A와 B 사이라는 것은 당연히 A보다 좀 너무 좁게 썼다. A보다 크고 B보다는 작은 그 어떤 C가 F'C가 0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게 롤의 정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요약하자면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FA랑 FB를 부드럽게 곡선으로 연결시킨다면 A와 B 사이니까 A랑 B점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F'C가 0이 되도록 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알겠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바로 밑에 있어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건 다음 함수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체크하는 부분. 자, F0과 F2를 한번 각각 구해볼까요? F0이 얼마야? 2죠. F2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역시 2예요. 자, 그러면 F0과 F2가 서로 똑같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겠네요. 롤의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자, 이때 F'C가 0인 지점은 이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야.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가 꼭지점이었을 것이고요. 1이었었을 겁니다. 0은 당연히 여기에 있을 것이고 2는 당연히 여기 있겠죠. 얘네 두 개를 이은 그 곡선 안에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지금 보시다시피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그 지점은 정확하게 우리가 1이라는 것까지도 구해낼 수도 있겠죠. 꼭지점에서 접선을 그려봐야 이게 x축과 평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롤의 정리 가지고 근데 특별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평균값의 정리. 자, 평균값의 정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라고 했지? 살짝 기울인 거야. 얘네들이 기울인 게 그게 평균값의 정리. 그러니까 FA랑 FB랑 서로 똑같다라는 말이 애초에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삭제. 요거는 공통.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돼요.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라는 것으로 F'C를 갖는 C가 적어도 A와 B 사이에 하나는 존재한다. 그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해서 돌려놓으면 돼요. 그걸 돌려놓기만 하면은 결국 얘랑 얘를 두 개를 이은 그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그 사이에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
이것과 똑같은 기울기의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게 적어도 얘네들 사이에 보시다시피 하나 이상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게 평균값의 정리. 마찬가지로 평균값의 정리도 문제로서는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심도 깊은 엄청나게 막 어려운 그런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야 이게? 147페이지입니다. fx는 x 세제곱이고요. 닫힌 건 0부터 3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0과 3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줘야 되겠고요. 그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것을 미분계수로 갖고 있는 그 c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0부터 3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시면은 3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27이죠. 그럼 x는 3만큼 증가할 때 y는 27만큼 증가합니다. 9라는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제곱이죠. 그럼 3x제곱이 9가 되도록 하는 x제곱은 3. 그럼 x는 뿔마 루트 3. 그럼 두 개네? 안 돼. 반드시 우리는 0과 3 사이, 지금 닫힌 건 0과 3 사이에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과 3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은 루트 3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개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알겠죠? 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5번 볼게요. 함수 fx가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인데 닫힌 구간 0과 3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라. 뭐 형식상이겠지만 0을 한번 대입해보자.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3을 대입해봅시다. 얼마 나옵니까? 0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걸 구하라고 했겠지. 그치? 네, 그래서 f 프라임 x가 3x제곱 마이너스 6x일 텐데 그 3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것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0이랑 2가 나오지 않나? 3x. 나 암산 잘했냐? 그럼 이제 여기에서 c의 값은 뭘까요? 요거 조금 함정이겠다. 맞아요. 우리 아까 4이라고 했잖아. 0은 그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2만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4이라는 말에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예제 6번 보겠습니다. 평균값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균 변화율과 이 미분계수가 서로 똑같은 c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6x가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시면 뭐 얼마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3이 나오도록 하는 그 c의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요.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내용을 잘 알아만 두셔라. 그래서 이번 단원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잘 구해낼 수만 있으면 사실상 뭐 이 단원은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증가, 감소, 극대, 극소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증가, 감소, 극대, 극소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럼 그때 우리가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이제 오늘 수요일이지. 그래서 뭐 금요일에 그걸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그 내용들을 아주 많은 시간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내가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걸 해내셔야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함수가 어디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디서 극대랑 극소가 그 좁은 범위에서 가장 최대 좁은 범위에서 가장 최소를 뜻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북한산 아닙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북한산, 극대. 약간 그런 느낌? 최대값은 에베레스트 산이겠지만 극대값은 북한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랄까 가장 정상 부분, 가장 이제 골짜기 부분, 그 다음 어디서 증가하는지 어디서 감소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만약에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어떤 그래프가 볼록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고. 그쵸? 그게 미분의 역할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배우는 미분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프 정교하게 그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2차 함수의 그래프까지밖에 못 그렸다면 이제는 3차 함수, 4차 함수, 나아가 5차 함수까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미적분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제 조금 더 심도 깊은 미분을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공부하셨던 무슨 함수? 치수함수, 로그함수, 상극함수, 그 다음에 수화에서 공부했었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뭐 역함수, 합성함수, 별의별지 네, 그 모든 함수들을 또 심지어 짬뽕 시켜놓은
삼각함수랑 유리함수랑 같이 막 짬뽕 시켜놓고 x 플러스 1분의 사인 x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미분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작업들을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겁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뭘 공부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수원과 수투를 잘 하셔야만 미적분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미적분을 공부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원 수투에 정말 매진하셔야 됩니다. 수원 수투가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제 살짝 도망가는 거죠. 뭐 기하라든지 아니면 뭐 확률과 통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도망갈 수 있지만 익숙하신다면 그 자체가 미적분을 공부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알겠죠?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